고대 유물에서 예상치 못한 보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발 아래 지구는 이야기를 발견하지 못한 이야기를 유지합니다. 지하 결과에 대한 이 매혹적인 탐구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떤 신비가 묻히고 발굴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우리는 발굴로 만든 흥미로운 발견의 세계를 탐구할 것입니다. 한번 검은 석관. 우리는 이미 고대 이집트에 관한 모든 것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지만 때때로 흥미로운 발견이 발생합니다. 최근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에서 고고학자들은 2000년 이상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검은 화강암 석관에 부딪혔다. 추측이 곧 나타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유적에는 포함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필멸의 저주를 숨기시겠습니까? 석관이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메스꺼우 메드로가 방출되어 내용이 드러났다. 군사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 고고학자들은 아마도 가족 매장의 일부인 고대 이집트 군대의 장교에 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대 유물위원회의 사무총장인 무스타파 와시리, 무스타파 웨이시리는 저주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대중에게 보증했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독성가스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했지만 초자연적인 위험을 배제했습니다. 거의 6피트 반의 높이가 10피트, 무게가 27톤이니 석관은 그대로 발견된 가장 큰 유형입니다. 연구는 이 개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망을 둘러싼 상황을 계속 결정합니다. 2번, 금화. 2013년 2월, 북부 캘리포니아의 한 부부는 개를 걷는 동안 기억에 남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발견으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드문 금화는 1천만 달러의 희귀 금화로 오래된 나무의 그림자에 지하에 묻혔습니다. 1847년에서 1894년까지 1427개의 동전은 완벽한 상태였으며 일부는 거의 100만 달러의 가치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찾는 꿈을 꾸고 일부 성인이 평생을 보는 것은 보물의 유형입니다. 전문가들은 동전이 캘리포니아의 금색 열병 동안 일종의 즉흥적인 은행으로 묻힌 후 잊혀졌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페셔널 쇼 컬렉티퍼케이션 서비스의 데이비드 홀은 그 결과를 인증하고 이를 미국에서 발견된 가장 큰 매장 보물 중 하나로 묘사했습니다. 익명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부부는 몇 년 동안 여행했던 길을 따라 8개의 캔에서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는 아마존을 통해 대부분의 동전을 판매하고 일부를 기억으로 보존하며 돈을 사용하여 부채를 지불하고 지역 유익한 조직을 기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3번. 부부는 갱신 중에 위스키 보호구역을 찾습니다. 닉 드러먼드와 팬닉 베커는 뉴욕에 있는 에임즈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적인 집을 새롭게 하면서 밀수업자와 관련된 매혹적인 역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벽과 토양 내부에 숨겨진 금지 시대의 66개 이상의 위스키 병을 발견했습니다. 아마추어 디자이너이자 역사가인 닉은 로비에서 외부 소켓을 제거하면서 예기치 않은 발견을 했습니다. 신비한 패키지는 벽에서 떨어져 실크 종이와 빨대에 쌓인 위스키병이 공개되었습니다. 더 깊은 탐험으로 밀수된 위스키 묶음이 발견되어 집의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밀수업자로 표시된 이 병은 집의 원래 소유자가 남긴 유산의 일부였다. 그 결과를 기록한 닉의 소셜 네트워크는 하원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추종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부는 빈 병을 발견하고 전체 병을 판매할 계획이며 각 병은 약 $1,000로 추정됩니다. 번호 4. 멕시코 북부의 공룡꼬리. 멕시코 북부에서 고생물학자들은 지하 발견을 했다. 50척추가 들어있는 약 16피트의 거대한 공룡꼬리. 잘 보존된 꼬리는 아마도 약 7,200만 년 전에 지구에 거주하는 오리 봉우리가 있는 공룡인 헤드로소리오에 속할 것입니다. 헤드로소리오즈는 최대 40피트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이는 이 꼬리가 공룡 몸의 거의 절반을 구성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코어윌러의 사막 지역의 퇴적암에 묻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멕시코에서 발견되니 크기의 최초의 공룡 꼬리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 소수 중 하나입니다. 2008년에 빌러프론즈 코어윌렌시스라는 또 다른 헤드로소리오가 코어윌러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공룡 이 지역에서 우세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멕시코 국립인류학연구소와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의 고생물학자들은 1년간의 연구 후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꼬리의 척추 외에도 그들은 엉덩이 뼈를 포함한 다른 뼈를 발견했습니다. 이 뼈는 바위에서 더 깊은 유적을 발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발굴 영역은 산란된 뼈를 수용하기 위해 13피트 x 26피트까지 연장되었다. 번호 뒷마당에서 발견된 냉전의 반핵 피난처 2016년 존 심즈는 도시의 중앙 지역에 있는 집을 친구에게 구입할 때 예기치 않은 놀라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냉전의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뒷마당 어딘가에 매장된 항액 대피소일 것입니다. 도시 기록과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여 심즈는 콘크리트와 유리 섬유돔으로 지어진 대피소에 위치했습니다. 대피소로 내려가면 그는 가구나 용품 없이 그를 비워 보았습니다. 건설 기록에 따르면 이 대피소는 1961년 위터커 풀주에 의해 지어졌지만 그 존재는 50년 이상 이전 소유자에게 미스터리였습니다. 여름의 고온에 낙담하지 않고 심즈는 이사 직후 지하 피난처를 파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성공 없이 몇 개의 피상적인 구멍을 파고 들었지만 그의 끈기는 대피소의 입구를 발견했을 때 마침내 돈을 지불했습니다. 맨로 로렐 파이어 디파트먼트의 선장으로서 심즈는 이러한 상황을 주의해서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헤비메탈 뚜껑을 제거했지만 달팽이 계단을 내려가기 전에 하루를 기다렸다. 제한된 공간에서의 구조 훈련 덕분에 그는 곰팡이를 검색하여 공기를 세심하게 테스트했으며 비상시 긴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심즈는 제한된 공간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뚜껑이 다시 떨어졌다면 아래에서 그것을 들어 올릴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즈는 내부에서 잔해와 남아있는 유리 섬유 돔이 있는 겸손한 항액 보호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방사선 탐지기 및 문학으로서 민방위 공급품으로 완성된 대피소가 타임캡슐과 비슷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반영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카라콜 계단을 수리하고 구조를 복원하는 방법에 대한 엔지니어와 계약자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즈는 심지어 물드럼과 같은 빈티지 민방위 기사를 찾기 시작하여 한번 복원된 대피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피소에서 적어도 하룻밤을 보내면서 약 70도의 신선하고 일정한 온도를 즐길 계획입니다. 심즈에 따르면 위터커 풀주는 쿠바의 미사일 위기의 긴장으로 인해 1960년대 투손에 유사한 반핵 대피소를 건설했습니다. 심즈는 뒷마당에 항액 보호소가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소유자의 경우 재산 보급 검토 및 투손 또는 피마 카운티의 지방 당국과의 컨설팅을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그는 적절한 예방 조치 없이 발굴에 대해 경고하여 지상에서 알 수 없는 구멍을 탐험할 수 있는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심즈의 발견은 훌륭한 온라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수백 개의 의견과 방문을 축적했습니다. 현재 그는 핵 대피소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여 시민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여 완전히 회복되고 민방위의 향수로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합니다. 6번 세런디피어 저피로 놀라운 사건의 전환에서 스리랑카 거주지 뒷마당에 우물을 발굴한 노동자들은 거대한 사파이어 그룹에 부딪혔다. 1억 달러의 가치로 추정되는 이 인상적인 발견은 250만 캐럿의 엄청난 양을 한 단일 사파이어 그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전 세계적으로 보석의 수도로 인정된 네튼 아페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동산은 3세대 보석 상인인 게미지 씨의 게미지에 속했으며 보석의 급성 눈으로 인해 그 결과의 규모를 식별했습니다.
개미지는 발견의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즉시 당국에 알리고 1년 동안 지속된 세심한 청소 및 인증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저명한 지질학자 디아어, 개미니 조이서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사파이어 그룹에 놀랐으며 거의 4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추측했습니다. 현재 세런디피어 세파이어라고 불리는 이 표본은 세파이어즈의 가장 큰 순위 그룹이라는 구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독특한 광학 현상으로 구별되는 희귀스타 사파이어를 포함합니다. 보석 공동체는 이 특별한 발견이 개인 수집가와 박물관에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는 열정으로 기대합니다. 그 크기, 희귀성 및 역사적 중요성은 세런디피어 세파이어를 자연과 인간의 발견의 진정한 경이로입니다. 번호 7. 오래된 로마 지배 유적. 도시의 거리에서 일상적인 발굴이 진행되는 동안 투르키의 이즈미어의 관계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다. 숨겨진 구멍이 고대 로마 기둥을 드러냈습니다. 로마 초기 시대의 부유 한 가족에 속한 이 거주지는 점차 복잡한 건축 세부 사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굴은 무단으로 승인되어 발굴에 관련된 경찰에 의해 3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 이즈미어의 최근 고고 학적 발견은 거의 2000세의 원형 극장과 배우들이 사용했다고 믿는 공동의 대형 라틴을 포함하여 인상적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전 2000년의 정착지는 청동기 시대의 쇼핑센터로서의 지역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다른 발견에는 500년의 장례식 마스크가 있으며 잔익 위미는 타락한 전사 배우자의 결투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발굴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이즈미어는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대 과거의 보물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번호 8. 미스키 건이 농부는 충격적인 것을 놓쳤을 때 자신의 들판 중 하나를 파고 있었습니다. 미스트커건의 남쪽에 있는 농장에서 대도밭으로 파고 들어간 제임즈 프레셀과 친구는 과학계를 놀라게 한 발견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들이 접힌 간단한 게시물을 발견하고 진흙으로 덮여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래된 언어 메머드의 골반의 일부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남자들에게 더 흥미로운 일을 만들었습니다. 제임스의 5세 홀드 손자는 거대한 뼈를 보았을 때 놀라운 말이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발견을 유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사건 대학교에 신속하게 연락했으며 고생물학자 팀이 신속하게 조사를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사이트가 발굴되면서 제임스의 발견의 중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골반 외에도 과학자들은 2개의 거대한 송곳니, 갈비뼈, 척추 및 두 메머드 견갑골으로 2개골을 발굴했습니다. 이 놀라운 생물은 수천 년 전에 죽었다고 믿어집니다. 발굴의 주요 과학자인 데니얼 파이저는 첫 번째 인간이 나중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해체하고 저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시간은 또 다른 30개의 메머드의 유골을 생산했지만 제임스의 발견은 가장 완전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재산에 어떤 보물이 숨길 수 있는지 결코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번호 9. 13년 후 당근에서 모든 것을 찾기 위해 정원에서 일하는 동안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케버바브이지만 이것은 캐나다 엘버타 출신의 여성인 메리 그레이엄즈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아들을 제외하고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반지의 상실을 유지했다. 메리는 심지어 손실을 숨기기 위해 교체 링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준비된 놀라움을 가졌다. 메리의 딸 졸업, 칼린 데일리는 가족 농장에서 야채를 사리로 인출하면서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당근은 고리를 통해 자랐으며 그 해마다 땅에 보관했습니다. 메리의 아들이 그녀에게 뉴스를 주기 위해 전화했을 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이 사건을 반영하여 메리는 잃어버린 반지에서 사망한 남편에게 자신을 재미있게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반지를 회복했으므로 메리는 더 조심할 계획이며 반지를 안전한 장소에 두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번호 10, 1998년 전기 엔지니어인 존 제이 윌리엄즈는 북미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 신비한 대상에 부딪혔다. 전기 커넥터처럼 보이는 것은 지면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인간의 정착지 나 산업 현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존은 더 파고들면서 현재 피터즈로 알려진 단단한 화강암에 트리플 플러그가 포함된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요한은 비밀로 그의 발견의 정확한 위치를 유지했으며 이는 유물이 사기가 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론을 공급했다. 그러나 그는 분석을 위해 피터즈를 제공했습니다. 소수의 연구원만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지질 분석에 따르면 구성 요소를 둘러싼 암석은 최소 10만 년이 되었으며 기술 개발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깊이 도전합니다. 엑스레이 테스트는 불투명한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구성 요소 자체는 암석에 갇혀 있거나 군인이라는 징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XLR 전자 커넥터와 유사하게 약한 자기 특성과 핀 사이의 높은 임피던스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페타가 고대 고급 문명의 진정한 인공물이거나 외계인 기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이론 모두 엄청나게 흥미롭고 흥미롭습니다. 존은 분석 중에 암석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연구원들이 인공물을 인증할 수 있도록 기꺼이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정성이 입증되면 피터즈는 인류 역사와 기술 능력에 대한 이해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1번. 호주를 걸어가면 캥거루가 무해하게 보이게 하는 거대한 생물을 찾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160만에서 4만 년 사이의 플라이스토신 시대의 대부분에서 다이프로토단으로 알려진 호주에서 끔찍하고 크게 생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네 배는 트렁크와 비슷한 짧은 몸, 꼬리 및 두꺼운 팔다리를 가졌습니다. 오래된 유대류의 높이는 2m 높이의 무게가 2.5톤을 초과했습니다. 유대류의 무게가 평균 차량보다 높을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지만 이전의 발견은 호주가 한때 디프로토 론트를 포함한 이상하고 독특한 동물에 의해 거주했다고 제안합니다. 완배치 및 코알러즈와 같은 현대 친척보다 200배 크니 고대 유대류는 잎과 덤불에 의한 식욕으로 인해 생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무해하다고 생각하고 물 근처의 그룹으로 살았으며 이동성이 제한되어 언덕을 피했지만 종은 멸종되어 뼈만 남습니다. 그들이 사냥을 했거나 그들에게 먹이라면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이러한 질문에 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번호 12. 2020년 멜버른에 있는 모나시 대학교 유니버서티 오브 마네시의 고생물학자 팀은 발굴을 했으며 호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화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다소 무례한 발견은 과학자들이 희귀한 구성으로 호박색 조각을 발견했을 때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돌이 약 4천만 년 만에 짝짓기로 파리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엠버는 내부에 갇힌 유기체를 보존할 수 있는 놀라운 물질입니다. 호주에서 엠버는 매우 이상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발굴 결과는 발견된 파리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숨겨진 호박색 작품들도 지하로 놀랐습니다. 파리 외에도 엠버에서 다른 잘 보존된 유기체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호주 생태계와 4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곤충에 대한 연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